그래서 시장에서 좀 우려하시는 성장 둔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일부 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은 네. EV가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는 네. 의심의 여지가 없고 네. 올해 EV 전망을 저희가 딱 한마디로 한다면 상저하고 네. 의 판매량을 보일 것이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뭐냐면 중국의 성장률이 조금 더디다라는 부분하고요. 네. 반대로 유럽과 미주 중심이 네. 신장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서는 단기간 내 2, 3년 내입니다. 하이엔드 네. 동박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도와 음. 연신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서 네네. 둘 다 올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핵심 기술이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강도 고연신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하이브리드 하이엔드 동박을 판매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겠고요. 차세대 배터리용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5년, 26년에 본격적으로 이런 차세대 배터리들이 출시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현재 우리 회사도 이런 차세대 배터리의 수주 요청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대부분 한 7, 80%는 하이엔드 동박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댕경제무소 선댕 소장입니다. 자, 오늘 선댕TV에 또 중요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예, 한국 2차전지 산업 안에서 동박산업의 한 회사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기획 부문의 상무를 맡고 계신 김훈 상무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어떤 뷰를 진솔하게 오늘 좀 소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회사 이야기도 좀 듣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현업에서 지금 2차전지 산업을 좀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전기차 성장이 막 계속 성장할 것 같더니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이렇게 좀 주춤하는 현상이 보이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캐즘 구간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더불어서 2차전지 이 산업의 성장에 있어 이 캐즘 구간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또 어떻게 건너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 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 2차전지 산업 계속 성장하는 산업 맞습니까? EV 시장은 네. 작년에도 30% 이상 글로벌리 성장을 했고 네네. 올해도 많은 그 기관들에서 예측하기로는 뭐 20% 이상 견조하게 성장을 합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예상하고 계신 그 급성장 대비 올해 조금 주춤한다라는 거고요.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EV 시장도 성장을 견조하게 합니다. EV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배터리사들도 거기에 걸맞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네. 배터리사들이 성장하는 만큼 또 2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성장을 합니다. 뭐 EV 전기차 시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글로벌리 한 1,50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고 올해는 한 1,90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신장률은 한 37%, 작년 대비 올해는 한 26% 성장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자체는 뭐 전년 대비 한 11%포인트 저희가 이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판매량은 400만 대 수준으로 좀 공고하게 성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해도 400만 대 판매가 늘어난데 올해도 뭐 결국 한 400만 대 정도는 여전히 더 판매가 될 거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우려하시는 성장 둔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일부 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은 EV가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또한 올해 이제 수요 변동 요인별 동향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뭐 금리 동결이나 또는 인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매자들의 어떤 구매력이 증대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EV의 많은 모델들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대형 모델들이 특히 확대가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14종이 나왔다면 올해는 한 21종까지 좀 많이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GM 같은 거 보니까 이제 뭐 올해 중반부터 한 6월쯤부터 모델들이 많이 나오던데 뭐 픽업 트럭이나 SUV 이런 모델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특히
대당 배터리 탑재되는 용량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네. 장거리 주행에 특화되는 시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이 얼리 어답터들이 사실은 이미 전기차들은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중적인 어떤 구매력을 좀 이렇게 기여를 하려면 결국에는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픽업 트럭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모델들이 출시가 돼야 그렇죠. 되고요. 다양한 모델들 또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 좀 많이 늘어난 21종이 예상이 되고 유럽 시장은 또 반대로 중저가 모델의 확대가 좀 보여지는데요. 작년에 한 34종 정도가 출시된 반면에 올해는 한 60종 정도로 대폭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오히려 전기차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네, 많이 늘어납니다. 저게 아무래도 하반기 쪽이 좀 많이 몰려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EV 시장은 이제 올해는 견조하게 성장을 하지만 이걸 좀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상반기까지는 EV가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좀 높다 보니까 그거를 소화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화가 되고 본격적인 판매 확대가 될 걸로 보여져서 올해 EV 전망을 저희가 딱 한마디로 한다면 상저하고의 판매량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분명히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데 이 상반기 어렵다고 이게 여기서 나가 떨어지면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그 유럽은 보조금 축소 움직임이 뭐 이게 부분적이긴 하지만 계속 있는데 뭐 이게 그래도 대세를 바꿀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보조금들이 조금 간소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어떤 매칭 에이드 같은 그런 제도들은 오히려 신설이 되고 있고요. 즉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유럽 내를 벗어나는 것들은 좀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칭 에이드 제도를 신설을 했고 실제 이러한 수혜를 뭐 노스볼트나 이런 데서 북미로 좀 진출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다시 유럽 내에 그 투자하는 걸로 좀 바꿔지는 이런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가 또 이 성장의 판단 잣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중국하고의 경쟁 그런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미국 EU를 중심으로 해서 또 중국에 대한 또 견제 이런 움직임이 되게 강하다 보니 뭐 배터리 시장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배터리 시장도 저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글로벌 배터리 캐파는 지속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합니다. 국내 K배터리 3사 비중이 24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중국까지 포함을 했을 때 글로벌리 한 30%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중국을 제외했을 때는 44% 정도까지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규모입니다. 배터리 캐파가 작년에 글로벌리 지금 1600기가와트 정도 캐파가 작년에 이제 실적으로 이제 나온 거고 올해 한 2260기가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올해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뭐냐면 중국의 성장률이 조금 더디다라는 부분하고요. 반대로 유럽과 미주 중심이 신장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EV 성장에 맞춰서 배터리사들도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76% 올해 성장할 걸로 좀 보여지고 그 정도로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2% 정도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판매량 기준은 아니고 캐파에 대한 어떤 기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배터리사들이 올해 전년 대비 미국, 유럽 중심으로 캐파가 많이 증설을 할 걸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이런 배터리 생산 캐파가 준비가 되는 게 결국은 25년에도 이제 가동이 들어가지만 이제 26년이 이제 빅뱅의 이제 그런 어떤 정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빅뱅의 저는 정점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러면 그때쯤 갔을 때 이제 풀캐파로 이제 가동이 되면서 실적은 그때 확 나오겠지만 뭐 그 사이에도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 생산 캐파 늘어난 것들이 배터리와 또 그 이어서 이제 그 소재단의 그 실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구간으로 이제 점점 들어간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거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캐파 기준으로는 진짜 많이 늘어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EV의 캐즘이라고 요새 이제 많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기에서 이제 대중적인 어떤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이제 어려움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5가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EV의 성장이 보편화되려면 한 5가지 핵심인데 결국엔 가격, 그리고 주행거리, 그리고 충전 시간,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그다음에 안전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좀 구매자들에게 네네. 좀 확실하게 이게 전달이 되고 이게 되어야만이 지금 더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충전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한 20분 네. 내로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충전 대기하는데 너무 많이 걸리시죠 지금. 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고 주행 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월등한 한 560km 이상 네.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만은 6,500만 이하 뭐 유럽 소비자 기준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누가 이제 하려고 하냐면 배터리사들이 캐즘을 극복하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출시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은 OEM사들이 25년부터 네네. 업그레이드된 EV 신차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사들이 25년, 26년 차세대 배터리 양산 계획들을 많이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그 차세대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동박, 양극박 이렇게 뭐 이제 크게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네네. 그럼 양극재는 기존에 이제 NCM 811 이상 제품과 LFP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탑재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뭐 고전압 미드 니켈, NCM 622이나 LMFP 중심으로 이제 채택이 좀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OEM들이 이제 하이니켈 외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뭐 가격 경쟁력이랄지 안전성 이런 쪽에 이제 기술을 많이 채택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많은 부분에서 기술 발전이 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이 일어났고 음극재 쪽의 기술 발전이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데 좀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 뭐 개인적인 제 그렇죠. 의견입니다. 네. 기존에 그래파이트 100% 활용했던 부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실리콘에 대한 어떤 믹스하는 부분들이 네. 좀 10%까지 채택하는 부분들이 좀 확대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네네. 지금 이거를 개발하는 그 업체들이 그렇게 뭐 많지는 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음극재 쪽에 이런 그 차세대 배터리에 들어가는 요구 스펙들이 좀 같이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고 완성이 되어야 좀 차세대 배터리가 더 좀 빠른 시일 내에 채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양극박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12마이크로 두께에서 30kg 포스 퍼 스퀘어 밀리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이제 10마이크로 이하 두께 네. 뭐 30kg 이상의 강도를 요구하는 이런 제품들이 채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동박 업체에서 나왔으니까 동박 얘기를 이제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네. 기존의 동박은 지금 8마이크로 두께 네. 에서 뭐 30kg에서 40kg 강도, 연신율은 한 3%에서 5% 정도의 제품이면은 충분히 3원계 배터리에 탑재를 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밀도를 내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장거리 주행에서 고에너지 밀도의 배터리가 되려면 동박의 기술이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배터리사들의 저런 차세대 배터리 요구되는 스펙에서 저걸 미트하는 소재는 네. 지금 동박이 단기간 내에는 좀 제가 봤을 땐 유일합니다. 음극재는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 특히 이제 단가를 맞춰서 이제 일반화하기는 법령으로 쓰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뜻 받고 양극재는 이미 꽤 많이 올라왔고 그런 뜻인데 이제 동박이 배터리의 퍼포먼스를 전반적으로 올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군요. 2, 3년 내 그 배터리 소재 어떤 혁신을 기여할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는 분명히 동박이고 왜냐하면 동박의 어떤 극박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8마이크로에서 6마이크로 가면은 지금 에너지 그 활물질, 그러니까 음극 활물질을 바르는 양이 훨씬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에너지 밀도를 뭐 20%까지 또 올리는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사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배터리의 이제 에너지 밀도 개선을 위해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더 도포하는 방안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박 같은 경우에는 초극박 이면서도 배터리 고속 제조 공정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고연신의 하이엔드 동박이 굉장히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국 배터리사들의 경우에는 LFP 계열로 이제 성장을 해왔고요. LFP 배터리는 3원계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좀 낮다 보니까 초극박, 동박 채택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박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초극박 동박에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차이는 뭐냐면 원가 혁신을 위해서 배터리사들이 고속 제조 공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초극박 동박들이 그걸 버텨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얇게 만들었는데 이거 공정을 빨리 이제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돌리면 네. 이게 막 쉽게 찢어진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박들이 고강도 고연신이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동박이 이제 저희가 하이엔드 동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2, 3년 냅니다. 하이엔드 네. 동박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OEM사들의 목표가 지금 네. 현재 전기차 1회 충전해서 주행 거리를 현재 대비 2배까지 좀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내연기관 수준에 걸맞는 800km까지 상향되는 부분들이 이제 목표를 가져가고 그에 따라서 배터리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네. 배터리 용량 대비 2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배터리 2배 용량을 올리기 위해서 팩 모듈 셀을 한번 쭉 보시면 네. 팩과 모듈에서는 한 20% 정도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네. 셀을 구성하는 각 소재 고도화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네. 됐을 때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셀의 80%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데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엔드 동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초극박 6마이크로 이하의 동박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고속 제조 공정에 맞는 고강도, 그 다음에 잘 늘어나는 고연신, 네. 이런 동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연신은 또 왜 필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4680 그 배터리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많이 앞으로 많이 쓰게 되고 네네. 그러면 이제 원통형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잘 늘어나는 네. 동박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연신의 어떤 동박들이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성도 요구합니다. 네네. 그래서 빨리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빨리 이제 와인딩을 빨리 네.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강도와 연신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서 네네. 둘 다 올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핵심 기술이고 누가 그거를 잘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배터리사들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동박사들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어떤 차이를 네. 분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강도 고연신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하이브리드 하이엔드 동박을 판매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세일즈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강도의 제품과 고연신의 제품을 각각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제품들을 실제 판매하는 회사는 동박사는 현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각형 네. 배터리에는 네. 그 Z 네. 그러니까 폴딩 방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강도와 연신이 동시에 요구되는 네. 동박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각형을 제조하는 그 배터리사들은 고강도와 네. 고연신 제품을 동시에 만족하는 네. 제품들이 현재 지금 채택될 네. 걸로 보여지고요. 네.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의 제품이 오히려 좀 필요합니다. 아, 고강도. 예. 왜냐하면 그거는 네네. 잘라서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연신율보다는 그냥 강도가 높은 높으면 좋다. 강도가 높은 동박들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그 배터리사들의 폼팩터에 맞는 차세대 배터리에 들어가는 동박을 그 개발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네. 이 표를 좀 보시면은 뭐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2B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범용 동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도는 뭐 한 40km대. 연신율은 뭐 한 5%대.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범용 동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고강도 고연신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품에 대한 어떻게 저희가 보면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기술 진입 장벽이라고 저희가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강도와 연신을 동시에 만족하는 다양한 제품군들을 저희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각자 배터리사들에게 특화된 앞서 말씀드렸듯이 폼팩터에 맞는 고강도 고연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연신이 높은 제품들을 요구하는 배터리사들에겐 저희가 그런 제품들을 맞춤형으로 공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강성이 요구되는 동박을 요구하는 회사에게는 저희가 또 그런 제품들을 공급하고 이 하이엔드 동박은 현재 판매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배터리용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5년, 26년에 본격적으로 이런 차세대 배터리들이 출시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현재 우리 회사도 이런 차세대 배터리의 수주 요청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대부분 한 7, 80%는 하이엔드 동박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동박이 승인되고 이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수주가 얼마다 이런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 그건 고객사 수주가 있는데 아직 뭐 그 공시할 뭐 그런 예, 단계는 맞습니다. 아닌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공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네. 시장하고 저희가 뭐
소통을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그런 많은 업체 배터리사들과 하이엔드 동박에 대한 수주 협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협의는 거고 충분히 하고 협의를 있는데 충분히 하고 있는 거고 본계약이 아직 나올 단계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고 그 정식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 시점에서는 네. 하이엔드 동박의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사에 크게 기여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맺어지는 그런 뭐 수주 계약들은 대부분 하이엔드 동박이 위주가 될 거다. 그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이엔드 동박이 더 비싸고 이익률도 좋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원가도 살짝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뭐 전반적인 이익률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